그때 뭐 건물 하나가 없었으니까요, 여기에. 여기 건물이 없었거든요. 석촌호수가 저쪽에 있고요. 길이 쭉 연결해서 이게 대란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올림픽 대로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올림픽 평화의 문이 있고요. 김중업 선배 건축가에게 그 얘기 이제 나눌 때는 제가 이거를 크게 만들어서 최소한 뭐 3-4배가 넘도록 만들어서 건물로 했었어요. 도서관도 있고 올림픽 기념관도 있고. 그런데 위원회를 몇 번 거치면서 자꾸만 줄어들어서 이게 작아지고 그러니까 건축가로서 자존심도 여러 가지 좀 언짢으셔서 이거 보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이제 올림픽의 기념물들과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보존하는 그런 건물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문이다 하기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규모는 커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크게 해서 이게 사실 쓰는 건물로 하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도 그렇게 규모가 있게 돼서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이렇게 건물이 제법 크고 지금 저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잖아, 멋있게. 건축은 김수근 선배가 또 저쪽에다 몇 가지 하고요. 저는 저 전체 그 마스터 플랜을 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치시려 했죠. 저쪽에다가 벨로드롬을 놓고 수영장도 놓고 실내 수영장. 체육 중고등학교도 저쪽에 놓고 거기에 그래서 이걸 스테디움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밑으로 깔아라.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지붕을 이렇게 낮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공사를 하는데 결국 이렇게 자연과 이렇게 해서 하늘이 보이잖아요. 하늘이 이쪽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되버리니까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가 굉장히 죽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그랬을 때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제가 열었는데 제가 그거를 아주 조건 삼은 거예요. 건축가들한테 디자인 파라메타라고도 하지만 설계의 어떤 지침상에서 하늘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이게 전체는 저기 기자촌 선수가 지금 78만 9천 평이고 쫙 이렇게 저 남한산성까지 시각적으로 연결되게 하려고 거기다 지금 여기 전혀 스테디움이 안 보이잖아. 알고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게 참 인상적이네요.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잘 지켜서 다음 세대한테도 예쁘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가 막힌 말씀이시네. 다음 세대로 연결해서 가야 된다. 그게 사실 그 맥락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정신적인 게. 그런 거를 머리다 두고 무슨 큰 일을 하면 그 구상이라든가 창조적인 일을 할 때 그냥 막 하질 않지. 정말 사람들이 쓰게 하고 세금은 절대 낭비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은 다음 세대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케이스예요, 이게. 저는 이런 기획을 올림픽을 해서 우리나라 발전시키는데 특히 서울과 그 수도권 저쪽 독도까지 동서로 그다음에 대전에 엑스포를 해가지고 대전은 물론이고 군산 장항 여기 이제 포항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연결하고 또 밑에는 여수 그 광양 순천 뭐 그리고 뭐 부울경이 있는 거고 큰 목포에서 영암
무안, 해남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것도 연결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구상을 이제 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마스터 비전 앤 임플리멘테이션 플랜 개념을 가지고 그런 걸 할 때 그것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 효과는 국민들이 한 거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 물론 인프라도 만들어지고 일가짜리도 생기고 능력도 배양되고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으니까 그것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세 가지로 프리 이벤트, 듀링 이벤트, 포스트 이벤트 해가지고 다 셋이 중요해요. 아까 프리 이벤트 때는 만드는 과정에서 질서, 청결, 봉사, 친절 이런 것을 내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 등등하고 그다음에 듀링은 오는 분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후 활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거는 영원히 가니까 그거 이후에 영원히 가야 되잖아요. 인베스트를 한 국민의 돈으로 했으니까 그 국민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할 때 첫째 올림픽에는 녹지 체계를 이게 연결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남한산성에서 몽천토성으로 해서 한강을 성내천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 주택 문제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체육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넣었잖아요. 이것도 제가 프로그램으로 넣어가지고 그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전부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이펙트 영향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은 국내적으로도 하지만 세계 시민운동을 해서 재세 이화를 하는 것은 뭐냐. 남북이 통일이 되는 쪽으로 이게 역할이 돼야죠. 어떻게든지. 근데 그게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서울 올림픽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생각의 씨앗으로 가지고 있던 메인 팀, 주제가 Ideological War between East and West to be broken이었단 말이죠. 포스트 서울 올림픽에서 부서지는 효과를 봤단 말이죠. 그거는 인류사적인 일이란 말이죠. 불행히도 그쪽 이북만 안 왔는데 전 세계는 하나로 됐잖아요. 중국도 저렇게 실용주의로 바꿔지는 일에서 천안문 사태도 일어나고 그야말로 동서 이념의 상징 중에 상징인 베를린의 장벽이 허물어지잖아요. 89년에 그렇고 1990년 10월 3일 날 우리 개천절 날 통독이 됐잖아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야. 아까 재세 이화하고 홍익인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개천절 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10월 3일 날 2년이 지나간 10월 3일 날 통독이 난 대례돼서 지금 국경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EU도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본 대한국인들 아니에요. 국혼을 가지고 홍익인간의 정신과 재세 이화라는 것을 올림픽을 통해서 해가지고 장벽이 허물어져서 통독이 되고 고르바초프 콜 지금 레이간 이런 사람들 대처자 앉아서 이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우리는 의도 안 했는데 허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의도한 거죠. 대한국인은 의도한 거 틀림없잖아. 주제가 그건데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 살기 좋도록 하고 노래가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냈으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국민이 정말 역적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걸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런 효과를 내서 인류 역사상 없는 피 한 방울 안 불리고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루는 대한국인인데 단군 조선 민족인데 그런 효과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금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왜 이렇게 쓰게 만들어요? 난 그래서 그 인쇄 구텐베르그 아니 지금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저기 인쇄 골목이 있고 거기에 묵정동 있고 필동 있고 거기서 다 먼저 만들고 그런 건데 그런 거 역사도 알리지도 않고 그냥 그 스트라스버그 가면 구텐베르그 상이 그냥 제일 멋있게 있고 가서 내가 보니까 그 근처에 그냥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활발하고 그러던데 아니 올림픽을 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온 지구촌 문명을 갖다 열어놓은 우리 국민의 그
포스트 올림픽 효과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이거는 피토할 일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래서 이게 포스트 이벤트에 대한 효과를 머리다 두고 한 것을 그냥 무슨 정권적인 차원에서 한번 하고 뭐라 그래 일회성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는 통곡할 일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말을 함부로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세계 시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뭐 더 낫고 뭐 우리만 천손이고 뭐 저기는 아니고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다 나름대로 그 로컬리티가 있기 때문에 다 그 역사가 있어요. 뭐 바빌론 역사도 있고 그 구석기 시대부터 일어난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만들어 놓은 우리 세대 대한국인은 정말로 위대하다. 이거를 계속 발전시키고 알려주고 하는 일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지금도 저는 식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고 아쉽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제가 이거 한 것도 모르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 하나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90년인가 그랬습니다. 도르트문트 대학에서 어떤 교수가 서울에 왔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대학교에 와서 특강을 하라고 해서 갔어요. 특강을 했는데 지금 이런 포인트를 그쪽에다 알렸습니다. 나는 대한국인들은 서독에 독일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다. 내가 그때 뮤닉 올림픽에 가지 않았으면은 이런 몽촌토동소도 살리고 이런 것을 내가 어디 얻었겠는가. 참 고마웠다. 여러 가지 그 영감을 준 건축가로서. 그리고 서독의 그 온천 휴양지인 바덴바덴에서 서울 올림픽을 결정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런데 우리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너희들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대한국인들이 독일 너희들에게 페이백한 셈이다. 거기서 얘기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이게 사실 아니냐. 너희 나라 지금 통독이 됐는데 도르트문트 대학교 학생들 교수들한테 좀 우렁찬 박수를 받고 맛있게 또 점심도 대접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도 제대로 역사로 이렇게 쓰고 알리고 하는 일들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정치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싸우고요. 진영 논리를 그만하고 인류가 정말 더 살기 좋도록 더 앞으로 인류가 어울려 살게 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를 위해서 큰 일을 해냈습니다. 정말 저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